조용찬의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7월 서머랠리, 여름랠리, 주도주 이야기할 텐데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주도주 서머랠리 얘기하기 전에 7월에 이제 FOMC가 가장 관건인데요. 지금 분위기는 7월에는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금융 선물 시장에서는 86% 확률로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고요. 0.25% 금리가 단행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약한 경제 지표가 7월 25일 FOMC 전까지 계속 발표가 돼야 되는데 이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다만 긍정적인 신호음이 들리고 있는데요. 이번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당장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주거비를 제외한 코어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가을철까지 상승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둔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의 보시는 임금 상승 압력이 둔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총 노동 수요가 경기 둔화에 따라서 상당히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기대 인플레이션도 미시간 대학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3월 달은 무려 3.3%까지 떨어졌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졌다는 것은 임금 상승 압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 둔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0.5% 연내 금리 인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연준 의원들은 2번 더 올려야 된다는 분위기인데 시장에서는 1번 정도 더 올릴 걸로 본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금리 인하는 연내는 좀 어렵다. 미국도 그렇지만 영국이나 ECB 유로존이나 보면 계속해서 이쪽은 금리를 또 좀 올리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지역의 긴축 분위기는 어떤데요?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네. 미래 금리 인하를 알게 됐을 경우에는 그동안의 긴축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계속적으로 강세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지만 G7 국가의 정책 금리 합계가 무려 26.9% 리만 쇼크 직전까지 지금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G7 국가들의 정책 금리 합계한 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주가는 계속 강세를 보이는 것은 현재 경제가 견딜만 하다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건데요. 아무래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3월 제조업 바닥설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닥터 쿠퍼라고 해서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5월 25일 저점 대비 현재 12% 올랐고요. 또한 선진국들의 종합 PMI 지표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을 50선을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개인들의 금융자산 금액이 무려 114조 달러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낮은 실업률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낮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강한 주가 흐름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증시는 상대적으로 강하고요. 올해 보면 상반기에 기술주들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은 다우는 4% 올랐는데 나스닥은 32%나 올랐다. 아무래도 빅테크들이 강해서 그런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방은행들 파산 소식, 또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지방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무려 24%나 하락했고요. 또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에너지는 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같은 경우 시가총액 7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상반기에 주가가 올랐고요.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상반기에 가장 큰 테마는 AI와 관련된 테마주들이었고요. 또 AI와 관련해서 블랙락과 같은 세계적인 투자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AI 활용이 각 산업의 방식을 바꾸는 잠재력을 시장이 막 인식하기 시작을 했다고 평가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의 터널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기다리는 테크주의 조정은 하반기에는 좀 찾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경기는 사실 부진한 건 맞단 말이죠. 엊그저께 있었던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46 기록해서 안 좋았습니다. 경기 상황은 안 좋았는데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렇게 위험 자산에 힘을 실는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네,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4단계 국면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현재는 역실적 장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들은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고 있고요. 금리 인상 마지막 국면이긴 하지만 현재 코어 물가 지수가 떨어지면서 금리 인상의 마지막 국면이라는 신호음들이 계속 울리고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고금리 정책 하에서도 소비자 심리라든지 경기 체감 지수는 앞으로 경고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금융 장세가 다음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장세에 대비하기 위해서 역실적 장세에서는 연기금이라든지 각종 투자자들이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주식 비중을 서서히 높여가는 시점이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낙폭과대 우량주라든지 AI와 같이 새로운 성장 엔진과 관련된 종목들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시작할 때 얘기했었던 여름 강세장, 서머랠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나 또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강세장이 올 수 있을까요? 네, 미국의 주가 흐름을 보면 월간적으로 봤을 경우에 계절적 특성이 상당히 강한데요. 네.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처럼 좀 비이성적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합니다. 또한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상당히 부진하게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무래도 그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 최근 들어와서 초고속 거래인 알고리즘 거래가 상당히 좀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작은 악재도 8월 달에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과거 주식시장의 100년 역사를 보면은 8월 달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금융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1914년 같은 경우는 1차 세계 대전이 지금 일어났고요. 또 1971년도에는 닉슨 대통령이 달러 태환을 정지시키는 쇼크도 일어났습니다. 네. 1998년에는 러시아 재정 위기, 2019년도에는 미국이 대중국 무역 제재까지 가했는데요. 현재 미중 간에는 반도체를 둘러싼 무역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장군 멍군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가상 화폐에 대한 규제 문제, 또 추가 금리 인상에 따른 지방은행 파산과 같은 여러 가지 악재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7월 달에는 차익을 실현시키고 8월 달에는 좀 주가 조정 국면에 저점 매수하는 전략을 펼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서머랠리 얘기했고요. 반도체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우리도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이나 전반적으로 반도체 주가의 최근 회복이 소위 이제 반도체 사이클의 본격 회복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본격적인 사이클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지나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현재 기대감이 반도체 주가를 좀 상승시킨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AI 반도체 부분들 그리고 각국이 반도체 생산 증설에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기대 심리를 자극시켰는데요. 하지만 현재 미중 간에는 반도체를 둘러싼 패권 전쟁이 상당히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당장 갈륨이라든지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에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 기업에 대해서 고급 AI 반도체가 들어가는 미국의 클라우딩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접근을 제한시키는 조치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반도체와 관련된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는 지금 들리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당분간 좀 악화되는 국면이 좀 이어지겠지만 가을철부터는 스마트폰 신규 출시가 예정이 되고 있고요. 또한 미국 각 기업들을 중심해서 데이터 센터형 반도체 투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에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용찬의 집중 분석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는 11포인트 낙폭이 조금 벌어졌고요. 코스닥은 상승폭이 조금 줄어드는 상황으로 혼조 국면으로 진행이 되네요. 이슈 MB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